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예요. 자, 돈봉투도 쌍방울도 대장동도 어떻게 보자면 지금까지 검찰이 이 정권을 유지해온 버팀목이죠. 그 버팀목이 이제 드디어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하나 끝났다 싶으면 하나가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게 시작되고 검찰이 수사와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죠. 검찰이라는 애들 참 웃겼습니다. 맨 처음 검찰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맞이한 위기가 소위 말하는 안보 위기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북한이 그 ICBM을 쏘고 할 때마다 대한민국에서도 대응 사격을 했는데 그 대응 사격을 했던 현무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공군 기지를 때렸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얼척이 없는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그 무렵에 해외에 나갈 때마다 윤석열 참 말이 많았죠. 맨 처음에 나토 정상회담 가가지고 왕따 당하는 모습을 보여서 온 국민들이 어처구니 없어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간다고 가놓고서는 조문에는 참석 안 하고 장례식만 참석해가지고 또 논란거리가 한번 됐었죠. 그러고 미국을 갔다가 바이든 이 새끼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또 한 번 시끄러웠죠. 자, 어디 그뿐입니까?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이 무역 수지 적자. 작년 연말에는 몇백억 달러씩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어난 무역 적자가 근 400억 달러에 가까웠다라는 그런 기록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10월 달에는 그 엄청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고요. 8월 달에는 엄청난 수해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세이돈의 귀환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일들. 그런데 그 물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버젓이 퇴근했다는 얘기. 우리 모든 국민을 화딱지나게 만들었던. 그렇게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윤석열이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네, 바로 대장동 수사였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재개를 한 거죠. 수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위기를, 수사권으로 정치적 위기를 해소해 보겠다, 돌파해 보겠다라는 아주 황당무계한 군사 독재 시절에나 통할 법한 그런 일들을 윤석열 정권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계치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참 오래 끌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1년을 넘게 끈 거예요. 자, 대장동 수사로 시작이 하더니 쌍방울 수사로 이어지더니 대북 송금으로 이어지더니 마침내 돈봉투 사건. 자, 여기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얘기까지 나오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얘기는 결국에 지금 흐지부지 끝나게 생겼어요. 최초에 투입된 자금 아무 문제가 없다. 검찰도 인정해버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겠지. 문제가 있을 턱이 없잖아. 여기에 얼빠진 기자들이 몰려다니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무슨 내부 정보? 어떤 내부 정보? 그래가지고 뭘 샀는데? 그런 말을 아니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는 가지고 의혹을 제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런 의혹이 있다. 어디서 그런 의혹이 있는데? 정말 화딱지 나지 않습니까? 자, 사실 그렇게 따지면 돈봉투도 마찬가지예요. 돈봉투가 실제로 오갔다라는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녹취록만 가지고 떡하니 지금 뒤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쌍방울 대북송금? 그래서 뭐 돈이 얼마나 갔는데. 그 대북송금하고 쌍방울이 원래 대북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하고 어떻게 구분할 건데? 구분도 못 하잖아요. 뭐 여하튼 뭐 그런데 억지를 써서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해가면서 야당을 탄압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의 위기를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드디어 한계치에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일단 대장동 사건입니다. 지난 22일 중앙지법에서 김용 부원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박영수의 친척이라는 이기성이 증인신문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대장동 업자들이 사용한 모든 불법 자금의 최초 원천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즉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준 돈, 남욱이 유동규한테 준 돈, 뭐 뇌물로 줬겠죠? 이 뇌물로 준 돈의 최초 발원지가 전부 다 이기성이더라. 따라서 이기성을 붙잡아가지고 뭔가 진술을 좀 들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진술을 해보니까 엉뚱한 소리만 나옵니다. 제일 황당한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2014년, 15년 이 사이에 모두 22억 5천만 원을 남욱한테 줬는데 이 남욱은 김만배에게 12억 원 절반만 주고 김만배는 또 유동규한테 4억만 주고 유동규는 이 중에 1억 5천만 원만 뇌물로 썼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22억으로 출발했는데 1억 5천만 남았다. 그럼 결국 뭐다? 중간에 지들이 다 해먹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22억 5천만 원을 이기성이 줬든가 말든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억 5천도 진짜 뇌물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나마 유동규가 22억 5천만 원 중에 1억 5천만 원만 뇌물로 줬다고 하는데 이 돈도 이재명한테 간 건 아니야. 유동규가 기껏 얘기한 게 5천만 원 1억씩 정진상 김용한테 줬다는 거예요. 자, 이 돈이 이재명한테 갔다는 의혹이 그 근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도지사한테 겨우 이 돈을 주냐고. 아이씨. 말이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떠돌았던 그 많은 얘기들이 이재명한테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떼먹었으니까 그중에 일부는 이재명한테 갔겠지. 아니야. 중간에 지들이 다 헤쳐먹은 거야. 이게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떠들었던 내용들이 이제 와서 속속 오보로 드러나는 것들도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날 한국일보가 단독이라고 썼던 이재명한테 로비하는 데 필요하니까 돈을 내놔라 라고 남욱이가 이기성한테 말했다. 그 말한 것이 녹취록에 들어가 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당시 한국일보의 보도였습니다. 작년 12월 8일 날. 근데 이 녹취록에 이 내용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이기성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기는 남욱이한테 뭐 돈을 주기는 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몰랐다. 한 번은 어디에 쓰이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남욱이가 형은 알 필요 없어요. 형이 알면 오래 다쳐요. 라고 오히려 말을 안 해주더라.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해 이 기사가 나올 무렵쯤에 뭐 남욱이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 라고 진술이 바뀝니다. 하지만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없어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로비 운운한 내용 없습니다. 자, 뭐만 나왔다?
유동규가 입막음을 하러 다녔다 이거지. 근데 유동규는 입막음 하러 다니는 게 당연하지. 뭐 지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지 입막음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나 좀 살려줘. 니들이 떠버리면 나 큰일 나 감옥 가가 아니라 아유 니들이 떠들면 이재명 시장이 위험해 라는 식으로 뻥을 친 거죠. 그렇겠지. 예. 아무래도 그렇겠지. 지가 뇌물 받은 거를 숨겨야 되는데 돈 준 놈한테 입을 틀어 막으려니 야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라 더 큰 사람이 쓴 거야. 그러니까 니들 입 다물어. 라는 식으로 위협을 했었어야 됐겠죠. 자, 그러니까 아무 근거가 의미가 없어요. 여튼 간에 모든 것들이 하나씩 오보였다, 거짓말이었다, 검찰의 서투른 언론 플레이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이기성 녹취록 여기에서 재밌는 말이 나와요. 막말로 이 지사야 뭘 들어주겠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막말로 이 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이재명 대표 말하겠죠. 이재명 지사가 뭘 들어주겠어? 얄짤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기성 녹취록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기성은요, 남욱이한테서 돈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22억 5천만 원을 남욱한테 줬다고 그랬죠. 2014년에. 근데 22억 5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총 42억 정도를 줬나 봐요. 근데 42억을 준 이유가 자신이 대장동에서 분양 대행업을 하려고. 그래서 그 대장동에서 뭐 아파트가 분양됐을 때 그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그 뭐 분양 대행을 하려고, 그래서 수수료를 좀 따먹으려고, 그래서 그 사업을 따려고 그 많은 돈을 남욱이한테 줬는데 남욱이가 막상 사업을 안 주는 거야. 얼마나 열받겠어. 야, 사업을 줄래? 돈을 돌려줄래? 라고 따지러 갔겠죠. 남욱이가 그럽니다. 돈은 줄기 싫겠지. 남욱은 또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돈을 못 주는 이유를 막 둘러대야지. 그러면서 못 잔다. 아, 싫은 말이야. 이걸 내가 누구를 줬는데, 이재명 쪽 사람한테 줬는데 거기서 큰 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거 믿고 좀 기다려봐. 라는 식으로 뻥을 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돈 안 주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성이 따지고 드는 거죠. 야, 그래서 진짜 이재명한테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유동규한테 줬는데, 유동규가 바로 이재명이랑 다름없잖아. 라고 하면서, 야, 솔직히 이재명한테 돈 줘봤자 뭐하냐? 그 사람이 우리 말 들어주겠어? 얄짤이 없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 대목이에요. 자, 그럼 뭐다? 돈은 누구한테 줬다? 유동규한테 줬다. 이재명한테는 줘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유동규한테 준 거다. 유동규를 통해서 뭔가 이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남욱은 이기성을 속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지사에 뭘 들어주겠어? 얄짤 없는데. 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야, 돈 주려면은 이재명한테 직접 주든가. 그래야지 왜 유동규를 줘? 아니, 유동규 말고 아니면 정진상, 김용을 직접 주든가. 그래야지 이재명한테 뭐라도 흘러갈 거 아니야. 왜 2단계씩 걸쳐가서 가? 라고 하니, 남욱은, 아유, 이재명한테 돈이 가봤자 뭐 그 사람이 뭐 들어줘? 안 들어주잖아. 얄짤 없어. 라고 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뭐다? 더 이상 이재명한테 대장동 관련해서 뭔가를 의혹을 뒤집어 씌우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죠.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이기성 녹취록에서 드러나 버렸어요. 자, 또 있죠. 남욱은 이재명이 민간업자를 엄청 싫어한다 그래요. 심지어 남욱이 민간업자에 포함이 돼 있으면 대장동 사업을 안 줬을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남욱은 이재명 왜 이렇게 민간업자를 싫어하냐? 이거 자본주의적 상고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 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해요.
즉 뭐다? 그러면 자본주의적 사고가 없는 사람한테 뇌물을 줬겠어? 줘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재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고리가 끊어집니다. 또 있죠. 예? 시장님 왜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세요? 졸라 싫어하지 니네. 그리고 나무기가 업주 안에 포함이 돼 있어? 그러면 사업권 안 줘. 라고 얘기했다는 부분까지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이재명이 뭔가 이익을 줬다는 것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이익을 줘? 그죠? 여기서 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장동에서 일어났던 모든 뇌물의 최종 종착지는 뭐? 유동규였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돼 버렸어요. 유동규도 실토를 해요. 내가 뇌물 받고 나무 편 들었다라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를 질책하는 대목도 막 나와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영개발, 결합개발, 수용방식 개발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네가 방해한 거였어? 너 이제부터 여기서 손대. 이 사업에서 손대. 라고 하는 대목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계속해서 유동규는 남욱하고 유착이 돼 있으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렸어요. 2012년 12월경에는 이미 유동규는 이 대장동 사업 추진에서 의사에서 배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동규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유동규한테 돈이 갔다고 해가지고 뭐가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어. 자, 그런데 계속해서 유동규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 나무관한테서 돈을 받아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쳤죠. 자, 결국에 유동규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기도 합니다. 검찰 신문조서에서 내가 이재명한테 직접 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다. 실은 내가 정진상한테 한 얘기인데 그거를 남욱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재명한테 직접 했다는 말로 착각한 거다. 라고 말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법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정진상이고 이재명이고 말한 게 없어요. 라고 이렇게 또 말을 싹 바꿔버려요. 자,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다? 유동규가 나무기를 붙잡고 뻥을 쳤다. 한마디로 허세를 부렸다. 이 허세를 믿고 유동규한테 나무기는 그 많은 돈을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재판에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재명을 못 엮죠. 검찰은 이재명을 계속해서 대장동에 붙잡아 두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더 이상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유동규가 그 많은 비리의 원흉이고 그게 설령 일부가 김용 전진상한테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까지는 흘러갈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검찰은 이거를 어떻게 다시 뒤집어 보려고 지금 뭔가 꼼수를 또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꼼수를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더 이상 검찰 수사, 대장동에서 이재명을 엮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돈봉투 수사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중단 상태예요, 지금. 뭐 여러분 지금 지난 5월 이후에 5월 중순 이후에 돈봉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소식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지난 5월 그 중순경쯤에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그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다,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다, 수사에 진전이 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죠? 돈봉투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증거가 그렇게 많다더니 그 많은 증거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이른바 소위 말하는 이정근 녹취록, 이정근 녹취 파일이죠. 근데 이 이정근 녹취 파일 역시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3일에 걸쳐서 3명하고 각각 나눈 통화를 하루에 한 사람하고 나눈 통화인 것처럼 조작을 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뒤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못 나오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날이라고 24, 27, 28 각각 다른 날 각각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것을 마치 같은 날 같은 사람하고 통화한 것처럼 엮어 놓은 거예요. 이걸로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거야. 근데 이 이상 나오는 게 없는 겁니다. 누구는 그래요. 과연 돈봉투 사건에 실체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 1월 달에 이미 검찰도 이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이정근 씨를 소환해 가지고 조사를 벌였다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돈봉투가 5개 오간 것 같다. 돈봉투 맞죠?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정근 사무부청장 전혀 모르겠는데요 했대요. 그 뒤에 검찰이 녹음 파일을 짜집게 한 거죠. 현재로서는 이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솔직히 이분들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재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기소나 제대로 할 수 있을래나? 검찰이요 구속영장을 그럼 왜 청구했느냐? 간단해요. 구속을 시켜놓으면 윤관석 의원이 되는 사람이 잡혀오면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자포자기해가지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 줄 것 같으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방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쫄병들은 대장을 붙잡아서 족쳐버리면 끝난다. 대장이 잡혀오는 모습을 보면은 쫄병들은 그냥 앉아서 불게 돼 있다. 즉 윤관석 의원이 잡혀오는 거를 보면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일단 거기서 무너져 버렸죠. 그 이후로는 진척이 있느냐?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검찰 수사가 더 가능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검찰은요, 송영길 대표의 전직 보좌관을 소환해가지고 또 괴롭히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별로 성과가 없는 걸로 보여요. 지금 송영길 대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협박, 압박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오히려 거친 저항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히려 지금 송영길 대표 얌전하게 있다가 지금 전국 돌아다니면서 지금 연설하고 있잖아.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검찰의 의도가 서서히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력을 가지고 수사권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또 뭘 아이템으로 끌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발이 더 이상 먹히기는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자, 문제는 언론이에요. 사실 지금쯤 됐으면 사실 벌써 나와야 될 내용이 뭐냐? 검찰 이런 거 저런 거 막 수사를 했는데 다 용두사미로 끝났다라는 지적이 벌써 나와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대장동 수사 엄청난 게 나온 것처럼 결국에 용두사미로 끝났죠. 50억 클럽 수사 결국 흐지부지 끝나가고 있죠. 대북 송금 수사 실체도 파악을 못했어요. 돈봉투 수사 돈봉투가 있었니까지 와버린 거예요. 김남국 때려잡으려고 했던 거 결국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자, 검찰로서는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언론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검찰이 이렇게 용두사미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벌써 나와도 100번, 1000번은 나왔어요. 안 나오잖아. 그 잘났다는 한결의 경향도 그런 기사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근데 봐요. 무리한 수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대적으로 국회의사당을 몇 번을 털고 들어갔는데 기껏해야지 아직까지 송영길 소환도 못할 정도면 이거야말로 욕먹어 싸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런 비판을 안 해. 언론이 썩은 거예요. 이거. 언론이 기분이 안 된 거예요. 자, 참 답답하고 또 화딱지가 나는 그런 겁니다. 네, 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찰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수사권을 가지고 민주 진보 세력의 목을 죄려고 하던 행태는 이제는 끝났다. 앞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뭔 짓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힐 거다. 사실 이미 약발이 안 먹혀야 하고 검찰이 비난을 받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언론들이 침묵하면서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언론이 저 바보짓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참 궁금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3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이 또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